미국과 이란 양국 대통령이 서명식 대신 전자식으로 종전 MOU에 원격 서명했습니다. 14개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향후 변수는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반기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대로라면 내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양국 대통령이 전자식으로 서명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부 언론 보도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좀 빨리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런 효과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0일이라는 협상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예. 그게 길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쨌거나 빨리 시작해서 60일 동안 안 되면 연장까지 할 가능성도 둬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협상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기 위한 협상 관리 차원에서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는 안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사실은. 제네바로 안 가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예. 그 얘기는 안 가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네바 행사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이죠. 그거는 서명을 한 상태에서 서명 행사를 좀 크게 해서 가시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벤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협상에 돌입하는 1일차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자 서명을 일단 했기 때문에 60일간의 협상 기간의 일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걸로 봐야겠죠. 이게 그 양국의 기싸움도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누가 좀 어느 쪽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 서명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거는 이제 양측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일치 받겠죠. 왜냐하면 양측이 이제 노릴 수 있는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대면에서 서명식 하는 게 이게 불완전한 그 MOU인데 네. 이게 최종이 아니잖아요. 이게 2단계로 가기 위한 1단계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이란이 나서서 서명하는 모습이 이란 강경파에게는 좋지 않게 보일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거대하게 서명식을 좀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가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서명식을 이제 트럼프가 전자서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협상으로 이제 간다라고 해서 이제 판을 이제 바뀌었다라는 판을 해서 이게 이제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 것을 좀 막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양측이 어느 정도 이익이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봅니다. 예, 이란도 지금 이 합의문 내용이 페르시아어로 잘 번역이 됐다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살펴볼 이 14개 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어떤 그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런 여지는 없다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영어하고 페르시아어가 같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공개한 건 영어본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통 이 협상을 해서 두 개 국어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진행되고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때는 자국 언어로 번역될 게 맞다라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 치열한 기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구 해석을 통한 어떤 유리한 고지 선점 그런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MOU 1조를 보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영구적으로 종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제 이 시작 단계부터 좀 불편했었죠. 서명 당사국이 아니었잖아요. 네. 전쟁을 같이 시작했는데 전쟁을 끝내는 시점은 이스라엘이 빠져요. 거기 불편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이란 전쟁의 목표가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목표가 여러 가지가 계속 바뀌었지만 결국은 비핵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고 이란은 비핵화를 넘어서 중동 질서 재편의 어떤 그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MOU대로 한다면 대래 이란이 중동 질서 재편의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또 두 가지 이익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레바논을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행보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안보적 이익인데 레바논 전선은 19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전쟁인데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이게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안보적 이익이 침해된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죠. 그리고 네타냐후의 정치적 이익,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네타냐후가 권력을 계속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부 위협이 필요하다라는 예. 측면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독자적인 행보를 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당분간은 쉽게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동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촉발 요인이 좀 부상돼서 이게 협상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독자 행보를 가시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대리 세력과 이스라엘의 대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제 문구가 이제 레바논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레바논 문제부터 일단 따져봐야겠죠. 레바논에 이제 헤즈볼라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공격이 주고받는 게 이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MOU 위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더군다나 그 문구가 되게 강력해요. 예. 레바논의 그 영토하고 주권 보장을 약속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이란에 대한 얘기는 다릅니다. 이란은 영토하고 주권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수위가 낮은 거예요. 사실 이란에 대해서는 존중이고 그다음 레바논에 대해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거의 안전 보장에 준한 것인데 그게 이스라엘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고 하면 미국은 뭐 했냐? 그럼 미국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통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담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사실은 MOU를 이제 사실 무력화시키는 촉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도 그렇고 뭐 후티 반군도 그렇고 지금 이 MOU가 이란과 대리 세력이 유리한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를 판을 흔들지는 않겠지만 예. 불리하다고 하면 대리 세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동인이 있겠죠. 예, 여전히 불씨는 계속 남아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호르무즈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양쪽의 합의 내용에 보면 확실한 건 60일 동안은 수수료 부과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통행량도 전쟁 전의 수준으로 회복한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0일 이후에는 통행료를 정말로 이란이 받으려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문구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게 문구가 보면 이란의 입장과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절충을 했어요. 예를 들면 국제해협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원래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란의 입장을 또 반영한 건 뭐냐면 60일 이후에는 그 미래 관리를 위해서 연안국, 특히 이란과 오만이 협의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일 이후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건 협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풀어야 되는데 수수료를 부과하느냐, 뭐 이란이 얘기한 대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거랑 별개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통제하더라도 그거는 이란이 통제하는 거예요. 국제협의 어떤 모습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수수료를 받는 고강도 통제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해협청을 통해서 다니는 선박을 감시하고 필요시에는 검문 검색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하는 것도 중강도 저강도도 국제 해협의 어떤 그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란이 정말 60일 이후에 통행료를 받으려 한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묵인한다라고 하면 혹시 이게 어떤 이란에게 재건 비용이라든지 그 보상 비용의 성격으로 이걸 좀 묵인해 주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발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문구대로 한다고 하면 이란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60일 이후에는 연안국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고 그 연안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이 예. 미국은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무슨 소리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일부를 국제사회가 나서서 좀 해결하라고 의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이제 국제사회하고 협상을 하든 아니면 뭐 대결을 하든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건데 미국이 빠지게 되면 예. 아무래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파고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60일 기간의 협상 동안 핵 문제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 해협으로 돌려놓는 것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안정이 단지 뭐 60일 지나서 며칠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재건 비용도 좀 보겠습니다. 이란 재건 지원 MOU 제6조에 담겨 있는데 최소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460조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은 10센트도 안 나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걸까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이란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핵이랑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선결 조건으로 얘기했던 게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이에요. 근데 재발 방지는 주권 존중이라는 문구로 반영이 됐고 피해 보상은 사실 재건 비용 3천억으로 나왔어요. 그럼 예. 이란이 요구했던 게 상당 부분 관철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미국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다른 국가가 해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명분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한 거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걸프국 중심으로 동맹국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을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예.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 이게 이제 사실은 주고받고의 이제 역학 아니냐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예. 문제는 과연 3천억을 다 마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3천억을 준다라는 의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란을 믿을 수 있는지, 이게 숙제가 남아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과거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맺었던 그 JCPOA 이걸 최악의 딜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맹비난하지 않았습니까? 17억 달러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서 이번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이란이 그때보다 얻은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JCPOA하고 살펴보면 최소한 더 나아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핵 포기의 대가로, 핵 포기가 과거에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이 없거든요. 재확인한 겁니다, 사실.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계속했는데, 이번에 재확인을 해서 문구로 담았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재확인한 수준으로 보상으로 주기에는 3천억까지 포함됐다라는 것은 되게 큰 선물이거든요. 그러면 컨텐츠 측면에서 일부 진전된 게 있느냐라고 보면 JCPOA의 기본 구조는 일단은 현재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합의도 보면 이게 즉시 모든 것을 다 그냥 해제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동결로 가다가 결국은 비핵화로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 쪽이에요. 왜냐하면 기간도 명시가 안 돼 있고, 예.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또 동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핵물질도 애초에는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 MOU 내용으로 보면 이란 내에서 희석해서 폐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미국의 양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명확히 이제 MOU 문구를 보면 온사이트라고 돼 있어요. 이란이라는 문구는 안 돼 있고 그렇군요. 현장이라고 돼 있는데, 예. 당연히 이제 현장이라고 하면 이란을 시사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 이란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란으로 너무 특정하면 미국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사이트라고 해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온사이트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써 이란을 강압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겠죠. 근데 이게 과연 이란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가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EIA의 감독을 이제 하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희석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이제 달아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총체적으로 최종 합의가 되면 안보리 결의까지 해서 국제사회가 이것을 단속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미국이 지난 오바마 당시 합의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얻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좀 마음을 바꿔서 더 강하게 압박을 한다든지 합의 내용을 바꾸려 한다든지 이런 변수는 없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 강압 전략이 등장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협상이 안 되면 이제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한 것도 예. 그걸 염두에 둔 것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은 60일 동안의 협상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19일에 이제 협상이 시작되면 거기에 주안을 둘 거고,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MOU의 내용 자체를 갖고 이게 이제 미국이 승리한 것이다라는 선전전, 홍보전 이거를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폭탄 투하 얘기를 한 것은 또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군사작전 종료라고 얘기했어요. 예, 문구상은 사실은 이게 완전한 전쟁이 종료되는 것은 최종 합의 이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종료됐지만 전쟁은 종료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군에서는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사실은 대비태세를 느슨하게 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사 상황에서 다시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대비태세 유지도 이렇게 인식을 둔 발언이라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의 이렇게 그 MOU의 초기에 그 어떤 타결에 너무 장밋빛 희망만을 갖고 보기에는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에도
설전을 넘어서서 다시 예전 같은 교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분석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측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맞붙으면 더는 얻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말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사실 106일 동안 치열한 뭐 군사 작전, 대결 혹은 소모전을 하고서 전격적으로 타결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을 더 지속해봐야 양측에 이익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상당한 선물을 이란에 주는 방식으로 사실은 MOU에 담고서 출구 전략을 사실은 구체화한 것인데 이란도 저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신정 체제를 다시 안정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런 재건 자금이 있고 동결 자금을 풀어준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전쟁으로 한다?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문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문구가 담겨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이 그 문구를 파기해서 전선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부담으로 국제사회가 전체가 이제 그 국가에게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쟁, 그러니까 이 군사작전이 다시 시작되거나 새로운 전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일단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는 이해관계만큼은 양측이 확실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